네, 매주 수요일에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그새 전직이 되셨는데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이게 한 몇 주 사이에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에 네.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 10여 명과 함께 만찬도 가졌다라고 하는데 네. 뭐 신지호 부총장께서도 저는 안 갔는데요. 네. 그거는 뭐 대표직을 그만두니까 뭐 환송만찬이라고도 언론에 보도되는데 환송만찬이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됐지만요. 예. 그 전에 미리 대표 사퇴 전에 잡혀있던 약속이었습니다. 원래 잡혀있던 그냥 예. 송년 모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냥 뭐 국회 대책 좀 논의해 보자라고 해서 예. 그 사전에 잡혀있던 건데 네. 그 후에 이제 대표 사퇴가 일어났던 거고 네. 그래서 그 뭐 만찬 굳이 취소할 필요 있겠느냐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동혁, 진종호 전 최고위원은 또 이 자리에 안 왔다 보니까 네. 친한계 최고위원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 두 분의 사퇴가 결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왜 안 왔고 왜 소통을 사전에 못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원래 뭐 거기 그 사전에 약속된 그 저기 멤버는 아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일단. 예, 네. 그런데 두 분 뭐 최고위원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는 안 하겠지만 네. 그래도 지난 7월 전당대회 때 본인의 자력으로 당선됐다기보다는 네.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한동훈 대표의 그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이제 최고위원직을 수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당선될 때도 그렇지만 그만둘 때도 최소한 한동훈 대표하고 네. 사전에 충분한 좀 상의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지금 한 전 대표가 가면서 지지자들에게 남긴 말들 뭐 그런 뭐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뭐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혹시 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그 뭐 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니까요. 예. 그 뭐 두세 달 후 것도 지금 예측한다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요 향후 6개월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저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의원총회장에서 마지막 모습이 사실 그 대중들이 공개적으로 본 것도 한동훈 대표와 의원들 간의 설전을 벌이는 모습 그리고 비공개 의총에서도 한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성토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특히 의원들이 좀 이 부분에 이런 표현과 이런 말투가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대표의 어떤 책임론을 막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가 투표했습니까? 뭐 내가 계엄했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건데. 네. 예.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뭐 격앙을 했다는데 그 선후가 좀 바뀌었습니다. 선후가요? 예, 선후가 바뀌어서 이미 그때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직후의 의원총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박정아 비서실장한테 대표 데리고 와라. 네. 굉장히 격앙된 이미 상당히 격앙돼 있고 흥분돼 있는 상태였어요. 예. 상태에서 이제 그 당 대표를 향한 그 분노랄까 뭐 이런 것들이 폭발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거의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당신 왜 그랬냐.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나온 얘기가 내가 투표했습니까? 내가 계엄했습니까? 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투표했습니까라는 거는 탄핵 투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원외니까 그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이때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표결은 당론 결정 그 거수 투표입니다. 당론 결정. 예,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하자라는 그거를 곧 본회의 직전까지 하다가 이제 의총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당론을 결정할 때 나는 일관되게 찬성을
우리 당론을 갖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때 이렇게 문책을 한 거죠. 당론이 탄핵 부결인데 왜 대표가 탄핵 찬성을 했느냐.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내가 당론을 결정할 때 그 자리에서 투표를 했느냐. 예, 이 그 얘기가 뭐 이렇게 와전이 돼서 했는데 예. 근데 저는 이미 그러니까 이날 그 이른바 친윤 의원들 거의 그날 의총 상황은요. 저는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할 정도의 개딸 전체주의보다도 더 심한 그런 인민재판 분위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분위기에서 네. 대표가 가니까 대표를 몰아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오늘 보니까 오전에 언론에 하나 한겨레에서 보도를 한 내용 같은데 네.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밤에 어떤 국민의힘 의원 대화방인 네.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혹시 기사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 보도한 캡처된 의원들 단체 대화방인데 밑에 보면 108 멤버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의원들만 들어가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대신 이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공지를 좀 올려주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올린 게 박수영 의원 사진 같은데. 저도 저 보도를 보고 예. 그러니까 그날 10시 28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한동훈 대표는 일과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바로 돌렸습니다. 국회로. 예. 국회로 돌려서 국회로 오는 과정에 국회가 맡겼다는 얘기를 듣고 당사로 일단 왔어요. 11시 예. 좀 넘어서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 차 안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신을 합니다. 그게 10시 46분이에요. 근데 3분 후에 한동훈 대표는 의원이 아니니까 저 의원 단체방 멤버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3분 후에 그 메시지를 의원 단체방으로 먼저 저렇게 올려준 분이 박수영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 아닙니까? 친윤으로 분류되죠. 제가 또 저 방을 좀 제가 기자로서 보고 이해를 한 건 이런 거예요. 박수영 의원 일단 한동훈 대표가 빠르게 좀 올린 거 메시지를 공유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도 긴급 의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 서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입장을 좀 정리해달라. 의원들도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시가 한동훈 대표가 맡겠다 이후에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좀 정리해달라 뭐 이런 거인 것 같고 네. 보면 계속 뭐 납득할 수 없다, 뭐 빨리 정리를 해달라, 지금 뭐 내일 당장 증권시장은 휴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뭐 등등이 있어요. 그 주진우 의원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저 방에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한 모양이네요. 첫 번째는 주진우 의원의 휴대폰을 빌려서 예.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넘어서 지금 본회의장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우재준 의원의 휴대폰을 또 빌려서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에 지금 빨리 와주세요. 본회의장으로 와주십시오. 예. 이건 당대표 지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처음 보면요. 박수영 의원이 올리고 나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긴급 의총 소집해달라고 10시 55분에 저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11시 3분에 비상의원총회 소집을 장소가 국회다 하고 내는데 국회가 막힌 건 알고는요. 조금 있다가 10분 후에 장소를 당사로 변경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당사 3층에서 그때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때 이 상황 처리 한동훈 대표는 지금 빨리 어떻게든지 국회로 뚫고 들어가서 막더라도 그래서 이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도 소집해 놓고 했으니까 조금 상황을 보자. 당사로 일단 모여보자. 예,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엇갈려서 일단 한동훈 대표와 나중에 그 표결에 참여하는 18명 그 분들은 국회로 갔어요, 당사에서. 예.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 의원총회 공지를 추경호 의원이 내는데 다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꿉니다. 네. 바꾸고 본인도 또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 긴박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의원총회 공지가 3번이 더 나옵니다. 근데 당사예요. 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이 그때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방에 계셨잖아요.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할 수는 있었는데 표결에 들어오지는 않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 하고 같이 움직이던 그 원내대표실 그 의원들도 비슷한 그거고요. 맨 마지막 오늘 그 공개된 보면 송원석 의원이 우여곡절 그때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네.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맨 밑에요. 네. 그 송원석 의원도 12시 10분이죠. 송원석 의원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도 표결 의지가 투표 의지가 있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예결위 회의장까지 뚫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은 예.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지금 저 밤 상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그동안도 계속 비판해왔던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깜짝 놀랄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 내막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빨리 해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더 약간 우왕좌왕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당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목소리를 대놓고 내는 의원은 소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 보고 최근에 뭐 나경원 의원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이런 뭐 비판을 했던데 그럼 비판하는 거에 자유인데 네. 그럼 나경원 의원님은 전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저런 긴급 상황일 때는요 신속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만약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든지 예결위 국회로 와라.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자. 이랬으면 그 최근에 일어났던 뭐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저희 당의 분열 양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 단체방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예. 한동훈 대표의 계엄 반대 메시지를 최초로 의원 전체방에 알린 사람이 친윤 박수영 의원이었고 예. 친윤 송원석 의원도 우여곡절 끝에 그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했는데 표결은 참여를 안 하게 되고. 네. 의원들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좀 뭔가 움직이려고 했고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지가 여러 번 발신되는 와중에 좀 당사로 모여달라는 원내대표 지시가 좀 여러 차례 나와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다 지난 일이긴 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잘 국면을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저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많이 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만은 막고자 해서 조기 퇴진의 어떤 로드맵을 짜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본인도 물러나게 됐고 뭐 이런 좀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뭐 지나간 일을 자꾸만 들추냐 이런 지적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게 계속 연결돼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요. 그러니까 네. 전날의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전날의 진실이. 예. 이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러이러한 이유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낸 거 아닙니까? 네. 예. 계엄과 탄핵. 예. 이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고 또 지도 체제가 또 바뀌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전날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계속 궁금할 것 같긴 한데 뭐 신주 의원님 저희 매주 나오시니까 제가 뭐 종종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원래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이준석 의원이 약간의 좀 여지를 남기는 듯한 얘기도 했어요. 동병상련을 좀 느껴서인지 뭐 언젠가 뭐 계속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만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 덧붙인 말이 만약 이번 대선에 나오신다면 총선 대선 지선 패배라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돼서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좋다라는 조언까지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준석 의원 얘기는. 뭐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예, 네. 별 생각 없이. 네. 뭐 정치인이 뭐 무슨 의견 표명하는 건 자유니까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꼭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제는 다른 인터뷰에서는
뭐 한동훈에 기대서 뭐 이런 식의 좀 해석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자체의 당세라든가 현재의 그걸 봤을 때 예.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좀 되기 힘든 그런 거죠. 예. 아직은 네. 보수 정당으로서의 뭔가 정체성이 확고하진 않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예. 오늘 의총을 열면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 후보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중진 의원이 맞는 방안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네. 이름이 거론되는 게 권영세, 나경원 뭐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맞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 나왔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면면이 너무 구리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또 너무 심하네요. 그건 너무 심한 말이고 네. 신지호 의원 보시긴 좀 어떠세요? 그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제 중진 모임의 절대 다수가 권성동 의원을 뭐 추천했다. 그대로 됐잖아요. 예. 그때 그 배현진 의원이 저희 당은 중진의 힘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중진의 힘이 됐어요. 중진의 힘. 네. 근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 뭐 다 훌륭한 분들인데 누가 되든 큰 본질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낡은 체제, 구체제를 얘기할 때 그 프랑스어긴 한데 앙스엥 레짐이라고 하는 예.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분들 누가 되든지 윤스엥 레짐이 될 거다. 윤시행 레짐이 될 것이다. 네. 일단 뭐 이걸 잘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야 뭐 속도를 뭐 엄청나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계엄 첫 번째 그 포고령을 썼다고 쓴 사람으로 좀 추정되는 알려지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좀 청구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좀 파악하기에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좀 내부 조직을 꾸려서 이 계엄을 미리 준비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김영현 전 장관하고 매우 밀접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예. 사실상 그 현직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령부를 이 계엄과 관련된 그거는 뭐 쥐었다 폈다 쥐었다 쥐락펴락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과천에 있는 선관위를 비상계엄령 발동되고 국회에 계엄군이 오기보다도 훨씬 1시간 반 전에 그 과천 선관위부터 갔다. 네. 부정선거 그거 뭐 서버 확보를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HID 일명 돼지부대 북파공작 영화 HID. 예, 시리에 나오는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실미도군요. 예. 거기 그 HID와 선관위 이거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헷갈려요 지금. 예. HID는 북파공작 부대예요. 네. 북파공작 부대가 선관위 접수하러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이 북파공작 그 평상시 훈련 받는 게 뭐 요인 암살이라든가 북한 지역에 뭐 북한군 모습으로 침투해갖고 요인 암살이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그 질서를 교란시킨다든가 그런 거지. 네. 무슨 뭐 전산 기계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갖고 뭐 선관위 서버를 뭐 접수하고 뭐 이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사실 선관위 서버를 접수하려면 사이버사가 뭐 가든지 바로 뭐 그래야 되는 그거죠. 거 아니에요? 바로 예. 그거죠. 그래서 네. 이 제가 지금 뭐 제한된 정보인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요. 그날 과천 선관위에 간 정보사 그 요원들은요. HID가 아닙니다. 안산에서 출발해서 과천으로 갔더라고요. 안산에서 출발해서 네. 그 안산에서 출발해서 과천으로 간 정보사 요원들이 있고요. 그 같은 시간대에 판교에 있는 정보사 여단에 한 또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예. 판교에는 왜 모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판교에 모여 있었던 뭐 그 국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특수 요원 5명을 포함해서 30명 정도다. 그런데 뭐 어젯밤 SBS 뭐 단독 보도로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이제 휴민트 인간 정보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든가 HID는 체포 경호 경비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던데 그날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체포 작전이 있었다면 경고성은 아니겠죠? 그걸 지시를 했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국정원 1차장 네. 그다음에 특수전 사령관
뭐 그다음에 저 경찰청장, 또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 다른 기관에 있는 세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일단 아니라고 하고요. 하시지만 그래서 체포를 하려는 움직임은 있지 않았겠는가 뭐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HID는 체포조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아니 기존에 국회로 들어간 개헌군들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특전사, 그다음에 수방사, 방첩사 다 있잖아요. 경찰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체포조는 따로 있는 거고. 예. 그럼 HID 지금 뭐 돼지부대라고 하나요? 네. 이 이름이? 네, 돼지부대 일명. 일명 돼지부대라고 하는 HID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살조예요? 국회 투입조는 아니었다는 거죠. 국회 투입조는 아니다. 네, HID는 체포를 위해서 체포를 하러 국회에 투입하는 그 조는 아니었다. 이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방첩사도 있고 특전사도 있고 수방사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굳이 북파 공작 요원들이 와갖고 체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한동훈 그 체포 대상 보면 한동훈 대표가 가장 젊던데 예. 50대 아저씨 하나 뭐 제한 못합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신지호 의원님 얘기를 조금 듣다 보니 이런 체포와 무관한 어떤 특수임무 부대 HID라는 조직이 또 뭔가 좀 이 개헌과 밀접한 사람이 좀 가동을 했다 이런 걸 보면 네. 실제로 요인 체포를 넘어서 암살 뭐 가능성까지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 제가 뭐라고 뭐 예. 그렇게 추정한 단정은커녕 추정할 만한 무슨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 HA 부대를 전직 사령관인 노상원 씨가 사실상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HID는 체포조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체포조는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날 그 판교에 대기를 시켜놓고 뭔가 미션을 주면 딱 출동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예. 그 주려고 했던 미션이 무엇인가? 판교에서 모여있던 HID 돼지부대에게 주려 했던 미션이 뭔가. 예, 그게 핵심일 예.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근데 얼마 전에 국회 출석했던 그 김어준 씨가 네. 뭐 한동훈 대표 사살 지시가 있었다 뭐 이런 주장했는데 어제 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게 사실 민주당이면 김어준 씨 말이 맞다라고 할 법도 한데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허구에 가깝다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김어준 씨가 1, 2, 3, 4 해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1, 2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입니다. 예. 1번이 한동훈 사살이고 2번이 조국 양정철 김어준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예. 건데 1번, 2번은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니까 판단 유보고요. 예. 3번, 4번이 아니다 그거더라고요. 예. 이건 뭐 수사가 계속 진행이 그렇죠. 되니까 네.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특히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좀 수사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서 27일부터 첫 변론기일이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 공석인 3명 채워서 9인 체제로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좀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봤더니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때랑 여야가 거의 공수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때는 민주당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래요. 네. 신지호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네. 그때 다른 거죠. 예. 그때 상황 따라. 그 상황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지금 여야 모두 이제 스텝이 꼬인 게 예.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또 완전히 또 거꾸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행사하지 마라.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 임명권은 행사하지 말고 임명권은 행사하고 거부권은 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서로가 지금 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예.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정리하는 게 시급하죠. 예.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법률가들의 의견은 권한대행도 그 과거 선례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거는 국회에서 사실상 국회 추천 이꼴 임명 아니냐 이거죠. 국회 추천. 근데 그 논리를 8년 전에 권성동 당시 그 지금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논리예요. 예.
뭐 상황에 따라서 여야가 네. 말이 좀 바뀌니까 이제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제 서로가 이제 지금 반대 진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지적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지연 전략을 네. 지적을 하잖아요. 네. 민주당은 사실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심리 지연을 지적을 하고 네. 또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적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제 결정난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 네. 1심에서 유죄 나온 선거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 관련 소송 기록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대북 송금 재판 같은 경우는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좀 심리를 해보기로 하면서 재판이 일단 중단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통령 예. 되겠다는 분이 왜 와중에 이사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사 불명이라는 네. 게 원래 주소지로 그 돼 있던 데가 아니고 딴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사 불명. 그래갖고 그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새로운 주소지를 찾아서 보냈는데 그 수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법조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게 폐문부재일 거다. 폐문부재. 예, 문은 닫혀 있고 그 집안에 인기척은 없고 그래갖고 전달이 안 되는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등기 우편물로 전달이 돼야지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막판에 보니까 이제 그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그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이재명 대표 쪽에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그냥 그쪽으로 예. 전달을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변호인 선임도 안 하는 게요. 그 기록을 이제 접수를 해야지만 이게 이제 그 항소심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판 절차가. 예.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던가 네. 이재명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가 받던가 둘 중 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도 일부러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집은 뭐 이사 갔다. 또 갔는데 이사 간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 뭐 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뿔이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우리 국선 변호인 바로 선정 들어가겠다 해버린 예.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과거에 보면 국선 변호인 제도가 참으로 유용한 제도다.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 적이 있으니까 예. 이번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 전략을 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국선 변호인을 예. 높이 평가한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런데 좀 송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네. 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지금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 비판을 하는데 이 대통령도 이런 상황이면 이거 좀 그렇죠. 어떻게 아까 뭐 대응을 해야 돼요? 거부권, 임명권을 두고도 뭐 좀 그 여야가 좀 스텝이 꼬인 건데 이것도 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뭐 도찐개찐이다. 도찐개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윤 대통령이 일단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당당하게 담화를 했어요. 임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든 수사든 예. 당당하게 맞서 나가겠다 했는데 지금 어젯밤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 당당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을 정리해야 된다는 게 그 네. 석동열 변호사의 설명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앞다퉈서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라고 날짜를 막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직 대통령이고 뭐 중한 혐의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좀 정리해서 한 기관이 제대로 해서 조사를 마쳐야지 저는 수사가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 내란 의혹 그 특검을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까지 낸 거죠.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잖아요. 그래서 여야 거기서 뭐 협의를 통해서 이게 그 합의되는 게 있으면 그걸로 가면 그쪽으로 다 통일이 되는 거죠. 내란 특검법이 지금 정부로 이송이 되긴 했던데 네. 지금 민주당 아니긴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특검법을 좀 그렇죠. 통과시켜보자라는 독소 조항을 게 최대한 없애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되게끔 하는 내란 의혹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면은 예. 그걸 또 서로 좀 협상해가지고 네. 단일한 안으로 통과를 시키면
뭐 지금 검경 공수처 뭐 다 뭐 또 군 검찰 경찰 그쪽으로 다 이제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